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동방 경제 포럼이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면서 예상대로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아서 회담 장소나 일정에 변화가 생겼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무대로 거론되고 있는 동방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일정에 이 두 사람의 회담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관련해서 지금 과연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얘기가 됐죠. 예. 미 언론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을 해서 이제 보도를 했고, 실제 보면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언론 보도 이전에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좀 있었죠. 예. 지난 7월 27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소위 7.27 대규모 열병식 그 당시에 김정은과 직접 만나서 별도의 시간들을 갖고 무기 전시에도 직접 참여해서 김정은이 안내를 했고 예. 또 친서를 전달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대표단들의 교환도 있었고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침묵입니다. 얘기에 대해서. 그리고 동방경제포럼을 열렸고 푸틴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일정에 연설하는 걸로 12일 날 이미 잡혀져 있단 말이죠. 그러나 북한 대표단 이 동방경제포럼에 참여하는 북한 대표단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은의 이름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정상회담 얘기도 전혀 없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고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12일 날 만약에 회담이 열리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이 포착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포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동선은 9일 날 0시에 야간 열병식을 했고 10일 날 사진 촬영이 있었고 그다음이 지금 아직 분명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4년 전 북러 정상회담 때는 지금 양 국가에서 양측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러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현지 언론도 굉장히 조용하고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보안에 위해서 발표를 조금 늦추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끝까지 좀 조용히 좀 침묵을 하다가 이렇게 깜짝 만남이 성사됐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4년 전 2019년 4월에 있었던 회담에서는 사실 이렇다 할 그런 현안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물론 김정은 같은 경우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뭔가 그걸 만회해 보기 위한 방편으로 푸틴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단 말이죠. 제가 볼 때 이렇게 고도의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론 신변 안전을 위한 경호, 보안의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사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불법 무기 거래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포탄이라든지 로켓, 미사일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고 또 일각에서는 북한은 북한대로 또 러시아의 도움. 사실 지금 북한이 필요한 것을 러시아가 또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서로 간의 필요가 지금 맞아 떨어졌다. 그러나 지금 무기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경고를 하고 있고 미국 언론이 미리 이걸 터뜨렸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보안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회담을 끝나고 그냥 깜짝 발표할 가능성. 아무리 우리에게 압력을 행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이고 이건 불법이 아니고 정당한 것이다라는
논리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지요. 예. 지금 유력한 정상회담 날짜가 12일이고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려면 늦어도 오늘 출발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면 저희가 좀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지금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무기 거래 등 아무래도 군사적인 협력 방안이 담길 것인지 얼만큼 논의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가장 관심사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오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사실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북한과 러시아는 글자 그대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 있고 제재를 받고 있고 정말 한마디로 동병상련입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북한이 필요하고 있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러시아의 전적인 지지와 지원 하에 지금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이구 장관이 평양에 방문을 했고 김정은이 그 시기 즈음에서 무기 공장들을 계속 방문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생산을 독려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필요를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고려한 그런 조치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약, 지금 전장에서 엄청난 탄약이 지금 소모가 되고 있는데 지금 1년 반이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러시아의 그 자체 역량을 가지고 그걸 조달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일부 무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란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고 예. 또 북한이 지금 사실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와그너 그룹들을 통해서 포탄 지원한 사실들이 지금 미국에 의해서 포착이 되고 발표가 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북한이 러시아가 필요로 한 포탄이나 무기, 로켓 이런 예. 것들을 제공하는 대신 실제 북한은 지금 식량이 필요하고 예.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당장.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술 지원입니다. 엊그저께 북한이 잠수함,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잠수함을 공개를 했습니다만, 예. 신수식을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금년 5월 또 이어서 두 차례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사실 실패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북한이 자랑하는 만리경 1호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는데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는 전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조잡한, 예. 조악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눈이 필요한 정찰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의 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김정은이 이번에 잠수함을 보여주면서 공언한 것이 핵 추진 잠수함. 이번에는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지만 추진력은 핵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겠다. 그걸 이미 2018년에도 공언을 했고요. 2021년이군요. 21년에 공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의 기술이 절실합니다. 예. 거기에 한 가지 더한다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화성 15, 17, 18 여러 종류의 ICBM을 발사했지만 사실 고각으로 발사를 했고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완성도가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이나 또 이후에 목표까지 유도하는 기술들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건 러시아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물밑에서 또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밀고 당기고 서로 협상들이 이어졌지만 사실 정상에 만나서 최종 조율을 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 성사가 될는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다 공개를 할지 아니면 그냥 원론적인 것만 얘기하고 물밑에서 그런 것도 이루어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실제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북한이 이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재래식 무기를 얻고 북한에게 어떤 이런 좀 첨단 기술을 과연 넘겨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이익 중심 이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이 이런 첨단 기술을 얻게 되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 큰 이득이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원래 그런 기술들을 이전할 수 없도록 국제사회가 규정을 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저렇게 밀착을 하고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늘 그렇게 좋았던 것은만은 아니거든요. 그동안 북한의 외교 행보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그 틈새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해 오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었어요. 예. 그래서 과거에 구소련이죠. 구소련이 뭔가 서방과 화해의 목소리를 내면 수정주의라고 비판을 하고 중국에 붙었다가 또 러시아에 붙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고도의 기술을 가진다는 것은 지금은 당장 사이가 좋겠지만 언젠가 그것이 다시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기술, 미국도 사실은 뭐 동맹국들이 있지만 동맹국들이라고 모든 기술을 다 주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최고의 동맹이지만 우리에게 핵 추진 잠수함의 기술을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건 뭐 국제사회 룰이기도 하고 자국의 이익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러시아에게 반드시 이익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이 아무리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예. 줄 수 있는 선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봅니다. 예, 지금 미국도 계속해서 거듭 경고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이제 국제사회가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좀 밀접한 행위를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갈지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기 거래가 이루어진다 예. 또는 군사기술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거래가 성사가 되고 이어지게 된다면 어쨌든 유엔 안보리를 열어서 이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겠죠. 물론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자리에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예. 셀프 위토권을 사용을 하겠지요. 예. 그렇다면 러시아를 향하는 제재 또는 북한을 향하는 제재를 못하도록 막는 힘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는 어렵겠지만 예. 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일치 단결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제재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러시아와 북한을 향한 제재가 가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예. 틈새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에게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전이해 준다.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건 미국에게도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의 기술을 그동안 안 주다가 호주에게는 허용을 했어요. 예. 오커스 동맹에서 호주에게는 허용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러시아가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그 기술을 주어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그 역량을 구비할 수 있게 만든다면 잠수함은 잠수함으로 이 대응을 하고 잠수함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추적하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북한은 핵 추진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억제력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고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고 위협이 높아지면서 결국 나타나는 것이 미국의 한국을 향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고 실행력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고 예. 나아가서 캠프 데이비드 최근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훨씬 강화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 취할수록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더
고립되고 그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그건 국익에 맞지 않는 것이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도 러시아가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던 북한의 신형 잠수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단거리 SLBM 10발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김군호 영웅함 진수식을 북한이 거행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일단 지금 북한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SLBM 10발을 탑재할 수 있고 거기에 지금 핵 어뢰로 불리는 헤일,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이죠. 이 헤일을 탑재가 가능한 그런 지금 잠수함을 건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우리 합참에서는 일단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기만용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뭔가요? 예, 저는 이번에 북한에 김정은이 이제 직접 현장에 방문했잖아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 모자, 이 밀짚 모자를 쓰고 나와서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이제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이다. 그리고 본인이 규정을 했어요. 자기는 핵 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핵 잠수함이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우리가 핵 잠수함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스스로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표준, 김군옥 영웅함이 표준함이고 나머지 잠수함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개조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이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생명이 은밀성입니다. 은밀성이 생명인데 예. 은밀하게 움직이려면 소음도 나지 않아야 되고요. 굉장히 깊은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저게 무리하게 저게 위에 함교를 불뚝하게 만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게 SLBM을 탑재시켜야 되니까 원래 1,800톤짜리 로미오급 잠수함에는 SLBM을 탑재할 수가 없습니다. SLBM도 길기 때문에 이 길게 해야 되는 게 위를 툭 튀어나게 만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무게중심이 위로 가면 이게 기우뚱기우뚱거리고 제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는 이게 전진해 나갈 때 앞에 저항이 세가지고 소음이 크게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은밀성이 떨어지고 기습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잠수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10개가 탑재되어 있는데 뒤에는 중형 SLBM, 앞에는 아마 SLCM, 순항미사일이나 아니면 단거리 미니 SLBM을 탑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참고적으로 미국이 지난번에 그 제주에 기항했던 오하이오급 잠수함 보면 핵추진 잠수함을 보면 그 잠수함은 18,000톤이거든요. 6배입니다. 근데 20발을 탑재하게 돼 있어요. 근데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0발을 탑재한다는 건 자체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합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다.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고 숫자를 늘리고 각종 무기를 보여도 사실은 한미가 거기에 따라서 위축이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정찰위성을 2번이나 발사해서 실패를 하고 이것도 아직은 성능이 검증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 보여주고 외부적으로도 보여주고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구구절을 앞두고 뭔가 이거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내놨다. 따라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의 이 발표를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소평가하면서 대처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어쨌든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개발하고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되 여기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면서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서 러시아 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전용 열차를 이용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북한의 신형 잠수함 이야기까지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